수열. 수열이 뭐냐면 수를 쭉 나열해놓은 거예요. 수열을 나열. 이런 식으로 수를 쭉 나열해놓은 이런 거를 우리는 수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수를 아무거나 나열하자. 1, 7, 마이너스 2, 11, 33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수는 나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규칙으로 나열했는가 이런 게 못 찾겠지 이런 거는 그지? 자 그런데 1, 3, 5, 7 이렇게 하면 요 다음 수가 얼마일까? 이게 9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갖고 나열하는 거야. 규칙을 가지고. 그냥 수들이 이렇게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규칙을 갖는 거예요. 규칙을.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배우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수열이. 그럼 수열에서 이제 쓰는 용어들을 보죠. 수들을 차례로 나열한 거를 그거를 우리는 수열이라 하는데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다라고 할 거예요. 항.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열을 표현할 때 A1, A2, A3 이렇게 해서 어떤 문자를 쓰고 여기에 첨자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줍니다. A2, A3 요렇게 되는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 A1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요거를 첫째 항 이렇게 하는 항. 그래서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항. A2 하면 두 번째 있는 수이기 때문에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그럼 n번째는 AN 이렇게 쓰면 요거는 n번째 항 이렇게 돼. n째 항 이렇게. 자, 특히 이렇게 n번째에서는 요 n번째 항을 우리는 앞으로 일반항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다음 수열의 규칙을 말하고 이 규칙에 따라서 6항까지를 써보셔야 돼. 두 개 더 써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 1번은 규칙이 어떤 규칙일까? 규칙이 어떤 규칙일까? 아직 안 배웠지만 3을 계속 더해가고 있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 수는 14가 될 거고 17이 될 거고. 자,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3을 계속 곱하는 뜻이네. 그지? 마이너스 3을. 그럼 그 다음 수는 81이 될 거고, 그 다음 수는 마이너스 243이 될 거고. 요런 식으로 쭉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수열이다. 이렇게 할거예요. 다음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나열하셔야 했다. 그럼 이제 수열이 아까 일반적인 형태의 수열을 쓸 때 A1, A2, 그 다음엔 A3, A4 요렇게 쭉 쓰는 거예요. 요렇게 쭉 쓰는데 n번째 항은 AN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n번째 항.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수열을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AN 이렇게 쓰고 n번째 항을 쓰고 여기에 이렇게 집합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요 말 뜻이 이런 뜻이야. A1, A2, A3, AN 되는 요 n번째 항이 요렇게 생긴 그런 수열을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야? A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이런 의미지요. 요렇게 기호를 수열해서 기호를 요렇게 쓰면 마이너스 2의 n제곱 요렇게 된 수열을 나타낸다. 그럼 여기 이제 AN이니까 여기 n이 1이면 그게 A1이란 말이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1을 넣는 거예요. 1. 그럼 마이너스 2의 1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2제곱 마이너스 2의 3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자, 5항까지를 나열하는 것을 이렇게 나열하라. 자, 이거를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 말이지. 자, 이 말인데 수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쓰는 게 안 좋고, 알겠지? 수열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안 좋은 편이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n분의 1이니까 일반항 AN이 n분의 1이다. 요런 의미잖아. 요런 의미이기 때문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요런 식으로 수열이 돼 간다. 자,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했다. 일반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했다. 그죠? 그럼 1, 8, 27, 64, 125 이렇게 된 규칙을 찾아내야 돼. 1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런 의미잖아. 자, 이제 수일에서 뭘 잘 되느냐 하면 요게 A1, A2, A3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제? 요 1, 2, 3이라는 요거하고 요 수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요 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럼 이렇게 쭉 가면 n번째는 어떻게 돼? 첫 번째는 1의 세제곱, 두 번째는 2의 세제곱, 세 번째는 3의 세제곱. 그럼 n번째는 어떻게 돼? 당연히 n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n의 세제곱.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면 n의 세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항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일반항 뜻은 요 n 자리에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이란 뜻이고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란 뜻이고 이 말이잖아. 그제? 여기다가 1을 넣어봐. 1세제곱. 2를 넣어봐. 2세제곱. 3을 넣으면 3세제곱. 그게 이제 일반항이 갖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일이 어떤 수일인가를 아는 것은 일반항 AN을 구함으로써 요 N 대신에 7을 넣으면 7번째, 8을 넣으면 8번째,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게 AN이 됩니다. 그래서 AN만 구해버리면 그 수일의 전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뭐야? 2의 1제곱분의 1, 2의 2제곱분의 1, 2의 3제곱분의 1, 4제곱분의 1 이런 뜻이잖아. 그제? 그래서 일반항 AN은 2의 n제곱분의 1 요놈이 AN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요건 좀 어렵다 지금은. 만약 이렇게 되면 쉽지. 1, 2, 3, 4 요렇게 갔다면 n번째는 그냥 n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럼 n이 홀수일 때는 앞이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짝수 거듭제곱을 해버리면 1이 돼버리지.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 준 게 또 일반항 AN이 된다. 그런 게 수열이에요. 수열. 자, 그런 수열 중에 자, 우리가 제목이 지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돼 있다. 그제?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할 거예요.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뭘 등차 수열이라 하는 걸 뜻을 먼저 잘 알아야 돼. 차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차가 일정하다.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예를 들면 2, 4, 6, 8, 10 이렇게 쭉 가면 이거는 계속 차이가 2가 되지. 즉 2를 더해서 계속 그 다음 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2를 더해서 계속 그 다음 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1, 4, 7, 10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야? 계속 3을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100, 95, 90, 85, 80 이렇게 되는 수는 계속 5를 뺐다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5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정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요 차이가 항상 2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항을 보더라도 차가 계속 2가 되는 거예요. 차가 계속 3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계속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래서 차이가 계속 2가 되는 이거는 예를 들면 A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거를 빼면 얼마나고 이게 2라고. 어떤 항도 마찬가지야. 10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빼더라도 역시 2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계속 2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7번째 항에서 6번째 항을 빼면 역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마찬가지야. 100번째 항에서 99번째 항을 빼더라도 역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주면 그 값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등차 수열 뜻 알겠지? 자, 그런 게 등차 수열인데
그런 등차 수열을 이제 지금부터 표현을 하자. 제일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할 거야. A.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간다 했지. 그 더해가는 수를 우리는 공차다. 자, 선은 용어니까 잘 기억하자. 첫 번째 항은 A1이지, 1. 근데 이제 공식에서 만들 때는 그냥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째 항을 A를 하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자, 첫째 항은 A가 되겠네. 그럼 둘째 항은 뭔데? 당연히 A 더하기 D인 거지. 셋째 항은 A 더하기 2D인 거지. 그 다음 항은 A 더하기 3D인 거지. 계속 D를 대가니까,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지금 요게 바로 나오는 사람은 앞으로 수열하기가 조금 편한 사람. 자, 요게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죠. 요 규칙을 딱 보고. 첫 번째는 A. 요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이게 n번째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생각해. n번째. 여기서 요렇게 변해가고 있잖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럼 n번째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A에다가 n 빼기 1 D 이렇게 되는 거야. nd가 아니다, 그지? 여기 4인데 요건 항상 3이 돼 있잖아. 요게 3인데 요건 2가 돼 있잖아. 그래서 요게 n이 되면 요건 n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이 잘 돼야 돼, 수열에서는. 그러면 이제 요게 잘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수열은 쉬워. 자, 그래서 an을 앞으로 a 더하기 n 빼기 1 d. 요게 일반항 공식이 됩니다. a 더하기 n 빼기 1 d다. 공식 안 외워도 이렇게 해서 따지면 이렇다라는 거 만들 수 있다, 그지?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가지고 그냥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외워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요거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는 공식이 됩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 찾는 공식.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게 등차 수열이잖아. 자, 첫째 항은 얼만데? 5다, 그지? 그 다음에 공차는 얼마예요?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공차는 첫째 항은 5가 되는데 공차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았지. 공차는 앞으로 D라고 쓸 거예요. D.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았잖아. 그럼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AN은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d. 자, d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d가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정리하자. 마이너스 3n 플러스 8 이렇게 돼. 자, 이제 3번의 일반항을 구했다. 일반항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3n 플러스 8 이렇게 딱 구해졌잖아. 일반항. 마이너스 3n 플러스 8 이렇게 구해졌네. 자, 일반항 이제 알았지? 자, 일반항을 알면 자, 여기에 3을 집어넣어. 3. 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네. 그게 요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이것들을 이 수열을 배우기 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뭐 특히 뭐 초등학교 때도 막 이런 어떤 형태들은 봤을 거예요. 봤는데 만약에 자 3번에서 10번째 수가 얼마인가 하면 자 이거 안 배웠다 치더라도 이렇게 찾을 수 있나 없나? 찾으면 되죠. 계속 계산해 나가면 되니까. 그지? 자, 그런데 100번째 항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돼?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 그지? 하나하나씩 그렇게 찾는다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반항이 이렇게 구해져 버리면 n 대신에 그냥 100을 넣어버리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300이니까 마이너스 29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일반항 의미 알겠지? 일반항만 찾으면 계속 같은 수를 더해가는 규칙이 있는 이런 수들은 일반항이 이렇게 구해지고, 일반항이 구해지면 그 n자리에 내가 원하는 숫자만 집어넣어 버리면 그 번째 항의 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됐지? 그게 등차 수열이야. 자, 공식 a 더하기 n 빼기 1d. 외우라. 나중에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외우고 계속 외운 걸 가지고 써야 돼. a 더하기 nd가 아니고 항상 하나 뺏는 d야. 그지?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을 구하라 하면 a 더하기 몇 d? 9d가 되는 거야. 15번째 항을 구하라 하면
a 더하기 15가 아니고 14d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10번째 항을 구하라면 a 더하기 9d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번째 항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반항을 구하고 8항을 구하시오. 자, 1번 빨리 계산해봐. 자, 일반항 A에는 초항 더하기 n 빼기 1, 자, D가 얼마냐면 5가 되네. 자, 그래서 5n-3, 5n-3. 그럼 8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8을 집어넣으면 5, 8, 40. 그럼 37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방 했던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하는 형태들을 이해를 해야 돼.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하는 형태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자, 여기서 구해놓은 식을 잘 보자, 이제. AN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공차가 얼마야? 6이야, 6. 공차가 6이야, 그지? AN을 구했는데 공차가 5다, 그지? 공차가 5가 되네, 5가.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대입하는 형태, 공식 무조건 알아야 된다 했다. 나중에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일반항을 구할 때 등차 수열은 초항 공차가 주어질 때는 공식에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공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초항 더하기 n 빼기 1, 공차가 6이니까 6, 요렇게 해서 6n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요렇게 하면 요렇게 또 정리해야 돼, 그제? 자, 요렇게 정리하지 말고 앞으로, 자, 여기 봐. 잘 봐라. 등차 수열에서 하는 이야기다. 공차가 6이다 하면 무조건 6n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 공차가 6이니까, 그제? 잘 봐라. 초항이 1이 돼야 돼, 1. 그럼 여기에 1을 넣는 게 초항이잖아, 그제? 그 초항이 1이 나와야 돼, 1. 그럼 여기 현재 1을 넣으면 얼마야? 6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1이 돼? 당연히 5를 빼면 1이 되죠. 이해되나? 앞으로 그렇게 참다. 등차수의 일반항은, 자, 다시 할게.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시오 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이렇게 됩니다. 여기 1을 넣으면 5가 나와야 돼. 근데 현재는 1을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뒤에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할게. A에는, 자, 공차가 얼만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이렇게 돼. 자, 1을 넣으면 3이 나와야 돼, 그제? 그럼 1을 넣어 3을 넣으면 뒤에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6,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봐. 찾기가 쉽지, 그제? 그래서 앞으로 등차수 일반항 찾을 때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요 과정 쓰지 말고 바로 이렇게 쓰는 거 연습했다, 그제? 앞으로 일반항을 구하시 하면 요렇게 구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요렇게 구하는 거. 앞으로 그렇게 풀 거예요, 계속. 첫 장이 이렇고 공차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막 분수 나오고 이렇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막 간단히 계산하기 조금 불편하지, 그지? 자, 그럴 때는 그냥 공식 그냥 대입해. 아까 같은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첫 장이 2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등차수열에서 160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시오 했다. 160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라 했다. 160이 몇 번째 항이고 이 말이에요. 160이. 200부터 계속 마이너스 3분의 4를 해서 160이 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제? 자, 그래서 이것도 수열에서 공식이야. 몇 번째 항인가를 묻는 것은 AN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AN이 뭔가 이거 찾아라는 거예요. 몇 번째 항인가 하는 것은 AN 몇 번째 항인가 n번째 항이야, 그지? 그 n만 찾으면 되잖아. 그게 바로 일반항 AN을 구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일반항 AN을 구한다. 자, 그래서 일반항 AN부터 구하자.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가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돼. 이게 n번째 항이잖아. 그런데 이게 얼마가 되는? 160이 되는 n을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이게 160이 되는 n을 구하시오. 이해되지? n번째 항이 160인데 n번째 항이 160이 되는 n을 구하시오. 그럼 양변에
4를 먼저 나눠버리자. 자, 계산할 때도 봐. 항상 나눠버리면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곱해서 나누지 말고 먼저 나눠버리면 요거는 약분이 돼서 1이 되고 요거는 4, 5, 20이 되고 요거는 4, 4, 16 이렇게 돼요. 양변에 4를 나눴다. 자, 그래 놓고 이제 3을 곱하면 요게 150이 되고 자, 3을 곱하면 마이너스 n 빼기 1이 되고 여기 3을 곱하면 3, 4, 12가 돼요. 그래서 n 빼기 1이 요거 이항 해주면 30이 돼서 n은 31이 된다. 그래서 31번째 항이 160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항이 구해졌다는 것은 그 항의 값 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그게 수열에서 일반항이 갖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 수열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등차 수열. 삼항이 12고 10항이 마이너스 9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보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은 뭘 구하라는 말이냐면 결국 초항하고 공차만 구하면 되는 거야. 초항하고 공차만. 그러면 일반항 A 더하기 N 빼기 1D 그냥 D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등차 수열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 A하고 D를 구하라 이 말이야. 자, 그럼 봐라. 금방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쓰는 거야. 세 번째 항이 12라 했지. 세 번째 항은 뭔데? 첫 장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지만 A 더하기 2D가 세 번째 항이죠. 자, 그 값이 12가 되는 거예요.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9다. A 더하기 열 번째 항이니까 10이 아니고 9D 요 놈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를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일단 AD를 구하도록 A도 구해야 되고 D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이 두 개 주겠지.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 개 항을 준 거예요. 요 두 식으로 자, 빼버리면 7D가 마이너스 21이 되고 그럼 D는 마이너스 3이 돼. D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6이면 A는 18이 됐다. 자, 요것만 구해지면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3n. 자, 초항이 18이니까 21 이렇게 합니다. 알겠지? 등차 수열에서 뭘 구하라는 것은 초항과 공차를 구하라 이 말이야. A하고 D를 구하라. 계속 그 생각을 그렇게 해야 돼. 등차 수열에서 뭘 구하라는 것은 A하고 D가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주어진 조건을 보고 이 조건을 가지고 A, D를 내가 어떻게 구할까 그것만 생각해 줘. 마찬가지네. 제2항이 제10항이 이러한 수열에서 AN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 A 더하기 두 번째 항이니까 1D가 마이너스 14란 뜻이고 열 번째 항 A 더하기 9D가 역시 10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서 빼버리면 8D가 24가 되고 D는 3이 됩니다. D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7. 자, 그래서 일반항 AN D가 3이니까 3N 초항이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20이다. 자,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등차 중항이다는 걸 할 거예요.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다는 걸 할 거예요. 이거 아니네. 등차 중항 아니다. 딴 거다, 이거는. 마이너스 4와 12 사이에 세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에 12가 있어. 여기에 세 수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집어넣었더니 이 수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더라. 자, 여기서 얼마를 계속 더해가면 될까?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얼마를 계속 더해가면 이렇게 될까? 그거를 여기서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몇 번째 항이고, 이게 다섯 번째 항이란 말이죠. 자, 조심해야 돼. 여기 세 개면 자꾸 이걸 네 번째 항으로 하면 안 돼. 그죠?
사이에 3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에 하나 있으면 이건 5번째 항이에요. 5번째. 그럼 이건 이 말과 같잖아. 초항이 마이너스 4고 5번째 항이 12인 수열이다. 조건을 이렇게 준 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조건을 주는데 모양만 바꿔 준 거예요. 아까 전에는 첫째 항이 얼마, 5째 항이 얼마 이렇게 줬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4와 12 사이에 3개의 수를 넣었더니 등차수열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만 바꿔준 거예요. 그럼 5번째 항은 12인데 이 5번째 항은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 항 더하기 4D가 되잖아. 4D. 5번째 항이니까 5D가 아니고 4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여기서 4가 되는 4. 그러니까 D가 4라는 말이 뭐야? 마이너스 4면 요수는 0이 될 거고 요수는 4가 될 거고 요수는 8이 돼서 12가 됐다. 됐지? 항상 조건을 2개 주는 거예요. 무조건 등차수열은 요렇게 된다. 이렇게 조건을 2개 있어요. 그래야 A도 구하고 D도 구해져. 물론 지금은 A를 바로 줬지만, 그제? (27과 7) 사이에, 자, 27이 있고 여기 7이 있으면 4수를 집어넣은 거죠. 4개의 수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전체가 등차수열이 됐어.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이 첫 번째 항이고 요 놈이 6번째 항이란 말이죠. 4개의 수를 넣었으니까 5번째가 아니고 6번째야. 그럼 6번째 항 7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더하기 5D가 되잖아. 자, 그래서 5D가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D는 마이너스 4가 돼. 마이너스 4니까 요거는 23, 19, 15, 10, 뭐야 이거? 5, 4 맞잖아. 4를 뺀다는 말이잖아. 그지? 23, 19, 4를 빼면 15. 왜 이래? 맞지? 11, 그래서 그 다음 7 이 말이야. 그럼 꼭 이제 3개도 해봤고 4개도 해봤다. 그지? 그럼 아무리 많이 넣어도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그지?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같은 말이야. 자, 지금도 마찬가지. 등차수열은 조건을 하나, 2개만 주면 요 두 식으로부터 A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등차수는 AD만 만들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자, 등차 중앙이다 하는 거 하나 정리하고 가자. 등차 중앙이라는 거 있어. 등차 중앙. 여기 A가 있어. 여기 B가 있어.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란 말이야. 가운데 항. 가운데 있는 요 항을 우리가 X다. 이렇게 써. X.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이때 이 세 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만족되는가? 자, X에서 A를 빼면 이게 뭘까? 이 공차잖아. 등차 수열이니까.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그게 공차야. 그지? 그럼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더라도 이것도 뭐야? 이것도 공차잖아. 공차는 어떻게 돼? 등차수열에서 공차는 어디를 빼더라도 그 두 개가 같은 게 등차수열이잖아. 그래?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럼 요 식에서 정리하면 2x는 a 더하기 b가 되고 요 식으로부터 x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돼. 이용을. 자, 이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이면 요 가운데 수는 요 두 수의 뭐에 해당하노? 평균이라는 뜻이야. 평균. 가운데 있는 수는 요 두 수의 평균이 되면 그 세 수는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됐지? 등차수열 항상 꼭 어떤 수열이 등차수열이면 제일 가운데 있는 수는 평균이 되는 거야. 제일 가운데 있는 수. 그럼 꼭 세 개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가운데 수라는 것은 개수가 홀수개일 때 쓰는 말이다. 그지? 홀수개일 때 제일 가운데 수가 나오지. 그래서 3개만 그런 게 아니고 5개를 쓰더라도 마찬가지로
제일 가운데 있는 수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 5개 수의 평균. 홀수계가 되면 그 가운데 있는 수가 그 전체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 자, 기억을 할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느냐.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어떤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가운데 있는 수를 2배를 하면 앞뒤의 수를 더했는 거하고 같다. 기억은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뜻으로는 가운데 수는 양쪽에 있는 수의 평균이 되더라. 이렇게. 가운데 있는 수가 양쪽에 있는 수의 평균이 되더라. 가운데 있는 요 수를 2배를 하면 요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거하고 같다. 당연한 말이지. 평균이니까. 그제? 가운데 있는 수를 2배를 하면 그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것과 같다. 그게 등차수열에서 등차중앙하는 뜻이야. 요 수를 요 두 수의 등차중앙이라고 합니다. 그 등차중앙이 의미하는 뜻 이야기했다. 그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거 지금부터 했네. 일반항 구하는 거. 자, 이제부터는 등차수열에서 합을 보자. 합. 등차수열에서 합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볼 거야. A 첫 번째 항 더하기. 자,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이렇게 돼. 그다음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 항은 A 더하기 N-1D N번째 항이야. 그지? 그거를 L이라고 쓴 거야. L. L 하는 거는 AN을 의미하는 거다. 그지? N번째 항. 그럼 그 앞에는 뭔데? L-D겠네. 왜냐면 D를 더해서 그 다음에 되거든. 그 앞에 거는 L-2D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쭉 몇 개를 된 거고 N개를 된 거예요. 그지? 자, N개를 된 거를 우리는 앞으로 SN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AN 하면 N번째 항이었지. SN 하면 N번째 항까지 합 이런 뜻이야. 됐지? 요거를 지금부터 다 더할 거야. 자, 이걸 어떻게 더할 거냐면 A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이렇게 더하기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 이렇게 거꾸로 쓰고 있다 지금. 그지? 쭉 가서 L-2D 순서만 반대로 쓰고 있다. L-D 더하기 L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SN이거든. 위에 거랑 밑에 거는 같은 말이지. 그지? 요렇게 쓴 거를 순서만 반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자, 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해봐. 이렇게 더해버리면 2SN이 되네. 2SN. 자, 이제 더해봐. 요거 두 개 더하니까 뭐야? A 더하기 L. 요거 두 개를 더해도 DD는 없어지지. 그지? A 더하기 L. 계속 끝까지 더해도 A 더하기 L. A 더하기 L. 이게 몇 개가 있다는 뜻이야? 이게 N개가 있다 이 말이죠. N개. 됐나? 우변을 다 더했더니. 자, 요 식으로부터 N항까지 합은 2분의 N A 더하기 L 이렇게 2분의 N A 더하기 L.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분의 N 여기서 N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 N이 뭔데?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야. 그지?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 그러면 2분의 N이 되는 거야. 2분의 N. 자, A 더하기 L 하는 건 뭔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 자, 이 마지막 번은 그 몇 번째라는 뜻이야? 당연히 N번째지. 내가 N개를 더하니까. 됐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해주면 그게 합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 3, 5, 7, 9를 다 더하시오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인데 개수가 몇 개야? 5개지. 그럼 2분의 N 이렇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합이 되는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2분의 n, n은 항의 개수다. 내가 몇 개를 더하는가 이 말이야. 2분의 n a 더하기 l 해주면 그게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공식 안 어렵다 이거는 그지? 2분의 n a 더하기 l. 자, 요 식을 알아야 돼. 2분의 n. 요 l 하는 게 뭐예요? l 하는 게 마지막 번째 항, 즉 n번째 항이란 말이잖아. 이 a가 바로 a 더하기 n 빼기 1d라는 말이잖아. 그지? 이 l이 a 더하기 n 빼기 1d 말이잖아. 요 l이 일반항이라는 뜻이야. 일반항. 그 앞에 a만 더 더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2분의 n 2a 더하기 n 빼기 1d 이렇게 돼. 밑에 빨간식은 어떻게 나왔다는 건지 빨간식을 따로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기본은 이 식이 기본이야. 기본식은 이게 기본식이야. 기본식인데 이건 우리 알고 있잖아. 그냥 그 대입한 거야. 이렇게 2분의 n a 더하기 l. 그 l이 바로 일반항 an이니까 2분의 n 2a 더하기 n 빼기 1d. a 더하기가 아니고 앞에 a가 하나 더 있으니까 2a 더하기 n 빼기 1d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그 공식에 맞춰서 여기 대입을 해보자. 지금은 S5가 되겠지. 5개니까 2분의 n은 똑같아. 2a 더하기 n 빼기 1 d가 2니까 2 이렇게 하란 뜻이야. 됐나? 근데 지금 봐.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인데 어느 게 더 간편해 보여? 첫 번째가 당연히 간편하지. 언제? 첫째 항도 알고 마지막 항도 알 때는 항상 이 위의 식을 써야 돼. 위의 식을. 하지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은 모르고 공차만 알 때는 이거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밑에 있는 공식에 바로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래서 합을 하나를 구해보자. 자, 공식은 여기 자, 공식 여기 있다, 그지? 2분의 n a 더하기 l 2분의 n 2a 더하기 n 빼기 1d. 이 공식을 이 밑에 있는 식을 바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항상 여기서 나온 식이다 이렇게 하면 이걸 외워야 돼, 그제? 이걸 외워서 밑에 거는 위에서 만들어진 식이다 이렇게 해야 밑에 거를 안 잊어먹는다.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외우려고 하면 식이 안 간단하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외워주고 그 일반항을 요 L 하는 요 값에 집어넣는 거예요. L 그런 게 바로 n번째 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다, 그제?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10항까지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S10을 구하시오 이 말이네, 그제? S10. 그러면 2분의 10. 지금은 마지막 10번째 항 안 구해져 있지. 10번째 항을 구해서 요 식에 집어넣어도 되고 바로 하면 2a 더하기 n 빼기 1 d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돼. 자, 그래서 2분의 요거 10에 요게 마이너스 36 그럼 요게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 150이다 이렇게 돼.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첫 번째 항은 알고 있네. 그럼 10번째 항 구해버리면 되죠.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 이렇게 되네. 9d. 그럼 요게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3이 되지. 자, 그래서 2분의 10 3 더하기 마이너스 33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밑에 있는 요 파란색 방법이 간편해 보여요. 처음에는 요 파란색 방법이 간편해 보이는데 자꾸 파란색 요게 간편해 보이니까 요렇게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요 식에 바로 집어넣으면 돼, 그지? 그래서 요 식에 바로 집어넣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하자. 자꾸 뭐 이렇게 하면 자꾸 헷갈리는 생각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자꾸 요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는 거야. 한 개 더. 이 수열의 합을 구하시겠다, 그지? 자, 합을 구하면 뭐 항상 n을 알아야 돼. n이 뭔데?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 자, 지금은 뭐를 알고 있는 거야? 첫 번째 항도
마지막 번째 항도 알고 있으니까 일단 고식 나오면 요식 쓰는 거예요. 첫 번째 항도 알고 마지막 번째 항도 알면 항상 요식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이 개수가 몇 개인가만 알면 되잖아.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거만 알면 돼. 근데 그 개수는 요놈이 몇 번째 항인가 이 말이잖아. 그지? 요놈이 몇 번째 항인가 이 말이야. 그럼 몇 번째 항인데? n번째 항이라 했잖아. 항상 몇 번째 항인가 물으면 그거는 n번째 항, an 구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58은 4 더하기 n 빼기 1 d가 3이 되네. 그지? 이 58이라는 것은 4 더하기 n 빼기 1 d는 3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빼면 이게 54가 되고, 그게 3n 빼기 1이 돼서 3을 나눠주면 3, 1은 3, 3, 8, 24. 그래서 n은 19가 되네. 그지? 그래서 이게 19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19번째.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19. 첫 번째 마지막 4 더하기 58이라 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100 이하의 자인수의 중에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했다. 그럼 5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쭉 가서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당연히 100이죠. 이 합을 구하시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요거는 몇 번째 항일까? 이 바로 20번째랑 바로 알겠지, 이거는, 그지? 20번째 바로 5 곱하기 20이니까. 자, 그래서 요 합은 2분의 n, 5 더하기 100.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네. 이런 거는 쉽단 말이야,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요걸 요렇게 해봐. 3 더하기 8 더하기 13 더하기 쭉 가서 9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에다 다 2를 빼놨다, 그제? 위에서 다 2를 빼서 만든 수열이야. 자, 그 위에 거하고는 상관 짓지 말고 밑에 거만 생각을 해봐. 자, 위에는 뭐가 쉬웠냐면 요게 쉬웠잖아, 요게. 이건 계산 안 해도 봐, 우리가. 수열 안 배워도 20번째라는 걸 알잖아, 그제? 이런 거는 요게 20번째라는 게 쉽게 구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자, 이 식도 마찬가지로 3과 98이라는 처음과 마지막 수를 알고 있지. 뭐만 찾으면 돼, 이제? 이 98이 몇 번째인가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 즉, 이 총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전체 총 개수만. 그럼 98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 빼기 1 d 이렇게 돼. 여기서 이제 n을 구하면 요 n이 20이 된다는 거 구해지는 거예요. 아까는 이 과정이 생략됐지. 왜? 그대로 알 수 있으니까, 그제? 자, 그래서 총합은 2분의 20에 3 더하기 98이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1번하고 2번 차이점 이해할 수 있다, 그제? 1번 같은 경우는 요 수가 20번째다는 걸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답이 쉽게 나오지만, 쉽게 나오는 그게 이게 20번째라는 걸 구하는 거를 이 과정이 없어도 구해졌기 때문에 조금 쉽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요렇게만 당장 내놔둬봐. 이 과정을 생각 못 해버리면 문제를 못 풀게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등차 수열은 뭐만 알면 다 구해져. 계속 초항 공차 구하기야. 근데 지금은 n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이 n의 값까지 찾아야 돼. 내가 몇 개의 항을 더할 것인가 이 생각까지 가질 수 있어. (6의) 배수의 총합. 자, 두 자리 자인수 중에 6의 배수의 총합. 그럼 이것도 두 자리 자인수 중에 제일 작은 6의 배수는 12. 그 다음에는 18. 그 다음에는 24. 이렇게 해서 두 자리 자인수를 찾는 거예요. 자, 이것도 내가 구하려고 보니까, 자, 어디가 문제가 돼? 아까는 마지막 수를 딱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수가 없지. 그럼 두 자리 수 중에 제일 마지막 수를 또 찾는 게 문제겠지, 그제? 그리고 그 수가 몇 번째 항인가를 찾는 것도 문제가 되겠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느 수를 찾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관건이냐면 요 수를 찾는 거예요. 요 수를. 자, 이 수는 6의 배수잖아요. 6의 배수.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인가 그거를 찾아내야 되지. 그런데 이 수는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중에서 찾는 거예요. 두 자릿수 중에서. 이게 몇 번째 항인데 뭐 찾으란 말인데 일반항 구하란 말이야. 항상 몇 번째 항인가 한 거는 n번째 항이야. 그 n번째 항 하는 게 그게 일반항이잖아. 그지? 자, 그럼 공차가 얼만데? 공차가 6n이지 뭐 6n. 공차가 6이니까 그지? 자,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아니고 12가 나와야 돼. 그럼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돼. 이게 n번째 항이야. 근데 이 n번째 항이 뭐보다 작아야 돼? 10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100보다. 두 자릿수다 했으니까 그지? n번째 항이 100보다는 작아라. 자, 요 식으로부터 6n이 94가 되고 다시 6을 나눠버리면 6이는 6 34니까 65 30점 땡땡이니까 요 n은 얼마? 15 이 말이죠. 그지? 그래서 요 수가 어떤 수냐면 15번째 항이고 그 15번째 항의 값은 얼마냐면 여기다가 15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지? 여기다 15를 n 대신에 집어넣으면 65 30 80 아니다. 65 30 90이니 96이지. 수는 96이 되면서 요게 15번째 항이다. 이것만 찾으면 돼. 그러면 이제 끝났네. 요 합은 2분의 15 2분의 15 그 다음에 초항과 마지막 항의 합을 찾는 거야. 그래서 12 더하기 96이다 이렇게 합니다. 12 더하기 96 이랬나?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의 총합했다. 8로는 역시 두 자릿수야.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3. 아까 6의 배수. 이것도 봐. 1번하고 일부러 비교하는 거야, 지금. 6의 배수 하니까 제일 처음에 바로 12 딱 썼잖아, 그제? 그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수 하니까 바로 탁 안 나오지. 그럴 때는 이렇게 써보면 되잖아. 자, 자연수 중에 두 자리 하지 말고, 자연수 중에 나머지 8로 나눌 나머지가 3이 되는 수 중에 제일 작은 수는 얼마? 자연수 중에 두 자리 하지 말고. 8로 나눴을 적에 나머지가 3이 되는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는 3이라고 해야 돼. 11 하면 안 돼. 제일 작은 수는 3이야, 3. 그럼 3은 8로 나눴을 적에 몫이 얼마야? 몫이 0이고 나머지가 3인수다 이런 뜻이야.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를 11부터 들어가면 안 돼, 그지? 항상 3부터예요, 3부터. 그 다음 수가 11이잖아, 그지? 요렇게 해서 이제 11을 바로 못 찾겠다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수는 8로 나눴으니까 19. 이렇게 쭉 들어가서 되는 수들이야. 근데 이제 3은 아니니까 이제 이건 생각 안 하면 되잖아, 그지? 요렇게 되는 수들을 다 더하셔, 이 말이야. 두 자리 수 중. 그럼 이것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 수가 얼마인가만 찾으면 되잖아, 이 수가.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수 저 뒤에 거 바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찾으면 돼. 두 자리 수는 제일 큰 수 찾으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게 바로 타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11 다시 공차가 8이란 말이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이게 8n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이 1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3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차가 8이 되면서 첫째 항이 11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100보다 작게 되는 n 찾는 거예요. 100보다 작게 되는 n. 자, 그래서 8n이 97이 되고, 그럼 n은 8이는 8, 8이 16 땡땡에서 12점 땡땡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12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번째 항은 여기다가 n 대신에 12를 집어넣으면 되네, 그지? 그러면 8이 16, 96, 99 해서 요 숫자는 9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합은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11 더하기 99 해서 요게 110이네. 110이면 55, 55 곱하기 12.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 이제 알겠지? 1번, 2번을 잘 이해해야 돼.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 1번은 봐라. 그냥 바로 배수기 때문에. 아까도 5의
그냥 바로 배수기 때문에 값을 찾기가 쉬워. 그렇지 않은 수들은 바로 타가 안 나온다, 그지? 바로 안 나올 때는 그게 뭘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숫자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은 구해버리면 끝이잖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두 자릿수니까 그렇지, 만약에 한 네 자릿수 이렇게 해봐. 그러면 바로 못 찾겠지, 그지? 항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라는 게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수일 때는 관계가 없어. 근데 그거를 확 넘어가 버리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려서는 찾기가 오히려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 첫째 항이 82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를 말하고 그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수열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항이 84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지. 그럼 이 수열을 좀 생각을 해봐. 82야. 그 다음 수는 얼만데? 78이지 뭐.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그 다음 수는 74.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를 말하고 그 합도 구해보시오 했다, 그제? 자, 두 번째 항까지 합보다는 세 번째 항까지 합이 더 크겠지. 네 번째 항까지 합은 더 커지겠지. 다섯 번째 항은 더 커지겠지. 계속 커져, 그지? 그런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수는 봐, 자꾸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자꾸 작아지면 저 뒤에 넘어가서 언젠가는 어떤 수가 나와? 음수가 돼버리잖아, 음수. 음수가 될 때는 그 수는 더하면 오히려 작아져 버리는 거야, 그지? 이러지. 그래서 몇 항까지 합이 최대인가?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양수항까지의 합이다, 이는 뜻이 되는 거야. 양수항까지의 합이다. 그럼 뭘 찾아야 되겠노? 어디까지가 양수항인가? 이것만 찾아보면 끝이겠네. 이랬지. 어디까지가 그럼 몇 항까지가 양수일까? 뭘 찾아야 돼? 일반항 A인 거란 말이지. 항상 몇 항까지, 몇 항을 물을 때는 일반항 찾는 거야. 몇 항을 물을 때는. 자, 그래서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초항이 82니까 플러스 86 하면 되겠지. 이놈이 언제까지 양수가 되는가 하는 이 n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n이 86이 되고 n은 428, 4일은 4 땡땡이니까 n은 21항까지다 이 말이야, 그지? 21항까지. 21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야. 21항까지가 양수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2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21을 집어넣으면 84니까 2가 되지. 그래서 이게 2가 되면서 요 2라는 수는 몇 번째 항이냐면 21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합은 2분의 21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돼요. 자,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겠네. 마이너스 4n 플러스 86이 음수가 되는 항을 찾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항.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면 4n이 86이고 n은 428, 4일은 3, 땡땡이니까 21점 땡땡보다 크니까 22항 붙어지. 붙으니까 몇 항까지 합이 최대야? 21항까지 합이 최대다. 같은 말이다, 그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겠지. 언제부터 음수가 되나 이걸 찾아서 그 항 바로 앞에 항까지를 더하면 최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언제까지 양수가 되는가를 찾아서 그 항까지 합이 최대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학교 가면 시험 잘 낸다, 이렇게. 17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31, 공차가 이렇게 되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소라 했다. 아까는 최대. 그 합을 구하시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1을 했지. 공차가 2기 때문에 2씩 더해봐.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5, 현재는 이렇게 나와. 음수들이니까 음수끼리는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자꾸 작아지지. 그래서 최소를 묻는다. 아까 양수였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어디까지만 더해줘야 돼? 음수항까지만 더해야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양수로 넘어가잖아. 그지? 양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숫자가 오히려 자꾸 커져 버리지. 더하면 더할수록. 그래서 공차가 2니까 2n. 소항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3. 이게 an이잖아. 이놈이 언제까지 음수가 되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2n이 33이 되고 n은 2른이 26이 12점 땡땡이니까 16항까지네. 그지? 그래서 요 음수가 되는 마지막 항이 16항이 되는 거야. 16항. 그럼 요게 16이 되는 값이 32 마이너스 1이 되네. 요게 요 수가. 그지? 자, 그래서 2분의 16 16개를 더했으니까 소항 마이너스 31 마지막 항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요게 최소값이 된다. 자,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될 때. 자,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2n 더하기 21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식에서 먼저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마이너스 2, 요게 공차라 했지, 그지?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은 또 얼마인데? 19가 되거든요. n 대신에 1 넣는 게 첫째 항입니다. 그래서 요게 공차다 하는 걸 항상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1차 식으로 나타날 때는 요게 등차 수열이고, 요때 1차 계수가 바로 공차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 자, 그런 수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수열에서 1항부터 20항까지 그냥 합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제? 1항부터 20항까지 그냥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하시오.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하는 거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다 이 말이겠지. 만약에 이 수들이 다 양수라고 해봐. 그럼 관계없잖아.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음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수도.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항들은 양수이고 어떤 항들은 음수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어디 절대값을 취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수열은 첫째 항은 19야. 그럼 첫째 항이 19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0 계속 줄어드네. 그지? 그럼 그 다음 항은 17이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15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고 있다. 그럼 처음에는 양수지만 언젠가는 뭐가 되겠노? 양수에서 음수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겠지. 언젠가는. 그지? 그래서 양수인 항들은 언제까지가 양수이고 음수인 항들은 언제까지가 음수가 되는가. 한번 음수가 되면 계속 음수니까 그거를 일단 찾아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일반항 마이너스 2n 플러스 21 요 일반항 이놈이 언제까지 양수가 되나 이걸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양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럼 2n은 21보다 작으니까 n은 10점 땡땡이네. 자, 그러므로 10항까지 양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10항까지 양수다. 그 10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11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 해서 A10 이까지는 다 양수들이에요. 양수. 근데 A11부터 해서 A20 요까지는 다 음수들이에요. 요거는 다 음수들이라는 뜻이고 요쪽은 다 양수들이라는 뜻이 되네요. 양수들. 자, 그거를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라 했잖아. 그제? 그 양수는 그냥 더하면 되겠네. 그럼 1항부터 10항까지 합. 에서 10 바로 쓰면 되겠네. 그제? 에서 10. 자, 그 다음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은 11항 더하기 12항 더하기 쭉 해서 20항 이까지는 그대로 더해버리면 음수잖아. 음수.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더하라 했기 때문에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부만 살짝 바꿔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절대값의 합이라는 뜻이 된대요. 자, 그럼 먼저 요 부분 계산한다. 요 부분. 요 부분은 2분의 10개를 더했으니까 10.
첫째 항, 10번째 항 더하면 되네, 그죠? 자, 첫째 항은 19가 되고, 19고, 그 다음 10번째 항은 여기 10을 넣으면 마이너스 20이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11항부터 20은 역시 10개를 더하니까 2분의 10이 될 거고, 11번째 항은 여기다 11을 넣은 거, 11. 11을 넣으면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20번째 항은 여기다 20을 넣은 거예요, 20. 그럼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19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음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수가. 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계산해보면 여기 20이니까 약분하면 10, 그럼 요게 100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0, 그럼 마이너스 100, 그럼 플러스 100. 자, 그래서 전체는 200이 됐다. 자, 그 다음 SN과 AN 사이의 관계,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SN과 AN 사이의 관계. 자, SN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A1, A2, A3 쭉 가서 AN-1에다가 그 다음에 AN 요까지를 더한 거를 SN이다 이렇게 하죠. SN은 A1, A2에서 AM까지를 더했는 거를 SN입니다. 그럼 요거 SM-1을 뭔데? 요거는 A1, A2, A3 쭉 가서 AN-1까지를 더했다는 말이에요. S3 하면 S3항까지를 더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빼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빼보면 SN에서 SN-1을 뺐다는 말이지. SN에서 SN-1을 뺐다는 뜻이고.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요까지는 똑같이 해. 똑같으니까 요게 AN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N이 2부터다. 요거를 절대 적으면 안 돼. N이 2부터 그렇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SN을 준단 말이야. 자, 이와 같이 SN을 주는 거예요.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다 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SN. 자, SN을 알 때 뭘 구할 수 있다고?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N항까지 합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AN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AN을 어떻게 찾느냐면 SN은 N제곱 더하기 2N 요게 SN이잖아. 그럼 SN-1 하는 거는 무슨 말이고? 요 자리에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게 SN-1이잖아. 요게 SN-1이에요. 그거를 빼버린단 말이야. 자, 그냥 숫자로 생각해봐. 10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9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뭐만 남아? 10항만 남잖아. 10번째 항만.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까지 항의 합을 빼버리면 10번째 항만 남겠지. 그런 원리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뭘 하자는 거냐면 이거 SN과 AN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SN을 이용을 해서 AN 구하기 이런 뜻이야. SN을 이용해서 AN 구하기. 그래서 AN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SN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뺀다. 자, 그러면 N제곱 더하기 2N에서 자, 빼기를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요거를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요거는 없어져 버리고 N제곱도 이렇게 빼면 없어지네. 그제? 자, 그랬더니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2N 플러스.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N을 2부터 써라 이 말이에요. N을 2부터 써라. 이거 빠지면 안 돼. 무조건 N을 2부터 써야 돼. 그게 왜 N을 1을 못 쓰는가 봐. N을 1을 써버리면 이거는 A1이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쪽은
S1 빼기 S0 이렇게 되지. S1 빼기 S0. 근데 S1은 계산할 수 있지만 S0라는 거는 값이 없지, 그지? 그래서 SN을 이용을 해서 구한 요 AN은 일반항 AN이란 말이에요. 일반항이기 때문에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 5를 넣으면 다섯 번째 항 다 되는데 1을 넣어서 첫째 항 이거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AN을 구했더니 그 AN이 2N 플러스 1이 됐다, 그지? 자, 근데 이건 N을 2부터만 써라 있지.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A3은 얼마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합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런 수열은 세 번째 항이 얼마고 하면 여기 3을 집어넣으면 7이다 이렇게 쓰면 돼. 만약에 여섯 번째 항이 얼마고 하면 여기 6을 집어넣으면 13이다 이렇게 쓰면 돼. 하지만 첫 번째 항이 얼마고 하면 여기 1을 넣으면 3이다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 다 넣어도 되는데 1을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이 이런 뜻이야. N이 2부터만 써라. 그러면 A1은 문과잖아 이 식에서, 그제? 자, 그런데 요 A1 하는 거는 요것만 나타내는 거죠, 요것만. 그럼 이 A1은 뭘 나타내는 말이야? S1과 같은 말이잖아, S1과. 1항까지 합하는 말이랑 1항 하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 그제? 그래서 SN을 이용해서 잘 이해해. SN을 이용해서 구한 요 AN은 1을 넣어서 A1을 구하면 안 돼.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다 구해도 되는데 1은 넣으면 안 된다. 1은. 그러면 A1은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S1에서 구하는 거야. S1에서. 그럼 SN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SN이. 여기서 S1을 구했더니 3이 되네. 그지? 그래서 요 S1이 바로 A1이 되면서 그 값이 3. 이게 바로 초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구하지 말아 있는 거지. 실제는 이렇게 구하라 했다. 그지? 그럼 요 두 개 값이 어떻게 돼? S1이나 A1이나. 지금은 똑같잖아. 이해되나? 원래는 다른데 지금은 우연히 똑같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굳이 2부터 쓸 필요 있는 거야. 그럴 때는 2부터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N은 그냥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이해해야 돼. 나중에 봐. 자꾸 여러 번 이야기하게 만들지 말고, 자, 다시 봐. AN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언제 AN을 구하는 건데? 초항과 공차를 주고 이런 형태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등차 수열,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모든 수열에서 쓰는 말이야. 요 등차 수열만 쓰는 말이 아니고, 모든 수열에서 뭘 써야 되느냐 하면, SN이 이렇게 딱 주어지네. N항까지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일반항 AN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이렇게 빼버리면 요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일반항 구하는 식이에요. 일반항을 구하는 식인데 여기서 구한 요 AN은 N을 2부터만 쓰라는 거예요. 2부터. 예를 들어서 SN이 이렇게 주어질 때 AN을 이렇게 구했지.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빼서 구했더니 이렇게 된다. 요건 2부터만 쓰는 거예요. 2부터. 그래서 일반항 AN이 지금 이렇게 구해졌는데 요건 2부터만 쓰는 거랬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3을 구하고 싶어. 그럼 3을 넣으면 돼. 이렇게. A6을 구하고 싶다. 6을 넣으면 돼. 근데 A1을 구하고 싶다 할 때 여기에 1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됐지? 여기에 1을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1은 A1은 어디 찾냐면 S1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S1. 이것이 A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S1이랑 구하면 안 된다 했던 A1이 어때? 두 개의 값이 같지. 그러면 굳이 요거를 2부터 성립한다 할 필요는 없겠다. 그제? 요럴 때만 요렇게 AN을. 자, N이 1부터 성립할 때는 N이 1부터 성립한다. 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생략해버리면 돼. 그러면 1부터 성립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요렇게 쓰고, A1은 따로 써야 된다. 자, 그러면 그게 성립하지 않을 때는 어떤, 대부분 성립 안 해. 근데 책에 나오는 건 대부분 성립하는 게 많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성립 안 하는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됐어요. AN을 구하라 라고 하면
Sn에서 Sn-를 이렇게 빼면 된다 했지. Sn에서 Sn-1을 빼면 되네. 그럼 Sn은 n제곱 더하기 1이잖아. 빼기 Sn-1은 요 n자리에 n-1을 집어넣은 거예요. n-1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네. 그지? 요거를 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n제곱 더하기 1에서 빼기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요렇게 빼주면 요것도 없어지고 1도 없어지고 그러면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자, 요건 n이 얼마부터 성립한다고? 항상 2부터 1항부터 성립하든가 말든가 무조건 2부터 성립한다 해야 돼. 2부터. 자, 여기서 A1을 구하자. 그럼 그건 여기 1 넣은 거잖아. 그지? 1. 앞으로 요거는 셈이 항상 가짜, 이렇게 이야기할게. 여기 쓰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지? 그럼 진짜는 어디서 구해야 돼? S1을 구하는 게 이게 진짜라 했잖아. 그럼 여기다 1을 넣어봐. S1은 2가 되는데 요게 진짜야. 자, 지금은 진짜하고 가짜가 같나다라는. 지금은 다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일반항을 구하시면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면 일반항 AN은 2n-1인데 이거는 n이 2부터 성립하고 A1은 따로 2다. 이렇게 따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지. 이게 어디서만 쓰는 거라고? 등차수열만 쓴다. 이 말이 아니라 했지. 그지? 이제 앞으로 등비수열도 배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열도 배운단 말이야. 어디를 쓰든 간에 앞으로 계속 이 관계를 쓸 거예요. 이 관계. 쓰는데 이 말을 절대 잊어보면 안 돼.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관계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관계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했다. 자, 그러면 1번은 간단하니까 자, 2번을 가지고 일반항 AN을 자기가 한번 구해봐줘. SN이기 때문에 Sn-1을 뺀다. 그지? 그래서 AN은 Sn 3n 제곱 마이너스 n 여기서 뺄 거야. Sn-1. Sn-1는 요 n자리에 n-1을 들어가는 거라 했지. 그럼 n-1의 제곱 빼기 n-1 이렇게 돼. 자, 그걸 이제 정리한다. 지금 3n 제곱 마이너스 n 요거 정리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그러면 3n 제곱 마이너스 n 3n 제곱 마이너스 n 없어집니다. 다 빼고 정리하면 6n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6n 마이너스 4. 자, 그리고 요건 n이 얼마부터? 무조건 2부터 성립하는 게 2부터. 자, 그러면 가짜를 구하는 거야. 가짜. 자, 가짜를 구했더니 얼마? 2가 되네. 가짜를 구해야 돼. 자, 진짜를 구하자. 진짜. 자, 진짜는 S1이랬지. 여기 1 넣는 거. 그것도 2가 되네. 그지? 그 지금도 요거 두 개가 같지. 자,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셔야 하면 6n-4가 된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이거일 때 이 수열은 등차 수열임을 보여시오. 이렇게. 자, SN이 이렇게 되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임을 보여라.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고? AN을 역시 구해보자. 자, AN은 PN 제곱 더하기 QN. PN 제곱. 이게 SN이지. 자, 빼기 SN-를 할 거예요. SN-. 그럼 PN-1의 제곱 더하기 QN-1 이렇게 돼. 이걸 다시 정리하자. PN 제곱 더하기 QN 여기서 빼기를 자, 빨간 부분 PN 제곱 마이너스 2PN 더하기 P 더하기 QN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그냥 지금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다. 계산. 그럼 PN 제곱 더하기 QN, PN 제곱 더하기 QN은 똑같으니까 빼면 없어지네. 자, 그랬더니 2PN 더하기 Q 마이너스 P 이렇게 돼. 정리했다. 그냥 계산한 거야. 자, 이거는 n이 얼마부터 성립? 항상 2부터 성립하는 거야.
자, 어떤 수일이 있는데 2부터만 성립하면 그 수일을 보고 등차 수일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봐. 1. 그 다음에 100, 101, 102, 103 하면 2항부터는 등차 수일이지. 근데 이 전체는 등차 수일이 아니잖아. 그제?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2항부터만 등차 수일이 되면 이거를 등차 수일을 하면 안 되잖아. 첫째 항부터 등차 수일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수일 전체가 등차 수일이 되는 거지. 지금 뭘 하라냐면 SN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보여라는 것은 요게 등차 수열을 보여라는 게 아니고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보여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2항부터는 등차 수열인 거 알 수 있는데 왜 이게 등차 수열이야? 이게 공차인 등차 수열이죠.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n에 대한 1차식. 예를 들어서 an이 3n 더하기 1하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잖아. 이제 요게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예요. 2항부터. 여기부터만 등차 수열이 되면 안 돼요. 그제? 여기서부터 다 등차 수열이 돼야지만 전체를 등차 수열이하죠. 그래서 뭘 알아봤냐면 이 식이 n이 1일 때도 성립하나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A1을 구할 거예요. A1은 여기 1 집어넣은 거다. 그죠? 1을 집어넣었더니 P 더하기 Q가 돼요. P 더하기 Q. 요거는 가짜지, 가짜. A1은. 자, S1은 어때? S1은. 여기다 1 넣는 거죠. 자, 1 넣었더니 P 더하기 Q가 돼요. 요게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S1과 S1이 서로 같다, 그제? 이므로 AN은 2PN 더하기 Q-P 이렇게 되는데 여기 N이 1부터 다 성립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보여라. 이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리해서 이제 지금부터 공식까지 하나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다. 등차 수열. 자,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슨 형태로 알아두면 되느냐? 일반항은 Pn 더하기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항. 그럼 일반항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식은 n의 1차식이다로 보면 돼요. 그래서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자,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 1차 계수 요놈이 공차다라는 것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요놈이 공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은 요 정도 알아둡니다.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등차수열이고 이때 공차는 1차 계수가 공차다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SN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합 SN은 항상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2차식으로 표현이 돼요. n에 관한 2차식으로. 자, 그러면 고식이 pn제곱 qn 더하기 r 요렇게 2차식이 나타나요. 2차식. 자, 요거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래서 합이 이렇게 2차식으로 나타나면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 돼요. 식을 보고 딱 알아봐야 돼. 일반항인데 1차식이네. 아, 이건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요놈이 공차가 돼요. 합을 구했는데 합이 2차식이야. 아,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네. 이런 뜻으로 알아요. 자, 그렇게 알아두는데 요 식에서는 이제 무슨 형태를 딱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느냐면 R이 0일 때와 R이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딱 정리를 하고 있으면 좋아. R이 0일 때. 자, 지금 같은 경우 R이 얼마야? 이 0이란 말이잖아. 상수항이 없단 말이야. 그제? 자, 요럴 때는 R이 0일 때는 금방 했듯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 걸 확인했지. 그 말은 소항부터 1항부터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1항부터 전체가 조금 전에 증명했듯이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고 만약에 상수항에 뭐가 딱 붙어 있지. 자, 그러면 요거는 2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2항부터 등차 수열. 그 말이 무슨 말인데? 첫 번째 항은 이상한 수가 나타나고 가짜가 나타나고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딱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이런 거 딱 보면 상수항이 없나? 이거는 안 해봐도 첫 장부터 등차 수익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훨씬 좋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미리 한다. 지금 자꾸 이것 가지고 해버리면 나중에 이 뜻을 이해를 못해서 원래대로 풀이를 자꾸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원래는 나중에 하는데 정리하는 김에 같이 해버리자. SN이 2차식 PN제곱 더하기 QN 더하기 R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 조금 전에 SM-1 구하는 거 해봤지? 해보니까 어때? 조금 계산이 조금 귀찮지, 그지? 자, 그거를 한 방에 바로 하는 거를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왜냐하면 이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 AN 구하기. 이럴 때 AN을 어떻게 구하냐면 공식이야. 요쪽에 있는 지수 2다, 그지? 2가 앞으로 곱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2PN 이렇게 돼. 2를 그냥 이렇게 앞으로 당겨 놓는다 생각해. 2PN. 그 다음에 1차 계수 Q 이렇게. 자, 마지막에 2차 계수 P를 이렇게 빼주면 공식이야. 그럼 이 AN이 봐라. R이 있나 없나? R이 없지. 그래서 상수항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AN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3번식도 공식으로 딱 기억을 해주면 좋아. 기억을 해주는데 식을 외우지 마. 식을 외우면 나중에 식 기억 못 한다, 그지? 식을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차 계수만 앞에 곱으로 쓰고 1차 계수 쓴 다음에 2차 계수를 뺀다.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기억을 해. 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 예를 들어서 SN이 만약에 3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1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럴 때 AN을 구하라 라고 한 거야. 이럴 때 AN을 구하라 하면 자, 2만 앞으로 곱으로 떨어지라 했지. 그럼 이게 몇 n이 돼? 6n. 그 다음에 1차 계수를 쓴 다음에 2차 계수를 이렇게 빼라 했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 6n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요 n은 얼마부터 성립해? 당연히 2부터 성립하지. 상수항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A1은 따로 써줘야 된다, 그지? A1은 여기다 1을 넣었더니 0이 되네, 그지? 그래서 A1은 0 해서 요렇게 일반항을 구해줘. 요렇게 하면 봐. 계산이 되게 편리하지. 그래서 이거 요 문자로 외우면 안 돼. 문자로 외우면 나중에 기억 못 해. 문자로 외우려 하지 말고 지수 2만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1차 계수 쓴 다음에 2차 계수 빼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하기가 편해.